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볼 텐데요. IT 연구소, 오늘은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아람 책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오셨어요. 최근 SNS에서 엄마들 계정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오늘은 여기에 숨겨진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최근 들어서 이 유명 소셜미디어죠. 인스타그램에서 일부 사용자들의 계정이 비활성되는 사례들이 잇따라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엄마들의 계정이 많았는데요. 사실 어린 아이들 키우다 보면 많이들 공감을 하실 텐데 이제 SNS에 자기 사진보다 아이들 사진 훨씬 더 많이 올리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주로 이런 분들의 계정에 제한이 걸리고 있는 겁니다. 맘카페 같은 곳들을 중심으로 아기 계정이 비활성화됐다, 뭐 연구 제한이 걸렸다, 육아 계정 삭제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키즈 계정도 삭제가 됐던데 네. 우리 아이 인스타도 삭제될까 봐 두렵다, 이런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계속되니까 나름대로의 대응 방법들도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프로필 사진을 아기 사진이 아니라 본인 사진이나 가족 사진으로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아이디에 키즈, 베베, 베이비 이런 단어들을 뺀다든가, 또 프로필에 엄마 계정을 따로 적어두거나 부모가 관리하는 계정입니다, 이렇게 적어두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공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정확한 배경이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측만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인스타그램의 정책입니다. 인스타그램이 작년부터 AI로 성인 판별 시스템이라는 걸 도입을 했거든요. 이 AI가 계정을 운영하는 주체를 14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계정을 정지시키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인스타그램은 정책상 14세 이상의 이용자들만 가입할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만일 이 만 14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표하는 그런 계정들이라면 부모라든가 다른 관리자가 관리하는 계정이다, 이런 거를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계정을 아예 삭제를 하는 게 인스타그램의 정책이라고 해요. 네. 누군가 이제 아이를 사칭한다거나 계정 관리자가 불명확해 보이면 다른 사람이라도 신고를 넣을 수가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작년 3월부터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유럽과 멕시코, 캐나다, 일본 이런 곳들에서 AI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연령 확인하는 도구를 적용시키겠다, 이렇게 인스타그램이 밝힌 적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 SNS는 사람들이 의견을 자율적으로 쓰고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진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한 정책이 나온 이유가 있겠죠. 네,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청소년들이 SNS를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 이런 것들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결과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한다, 이런 이유로 여러 가지 정책을 바꾸고 또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인스타그램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 메타인데요. 네. 특히나 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33개 주정부가 작년에 메타에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청소년들에게 과도한 중독을 유발한다, 그래서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조사 착수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혹은 법적 압박들이 가해지면서 특히 청소년들의 SNS 사용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메타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고민한 결과가 바로 이번의 결과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요. 청소년이 아닌 부모의 계정까지 이렇게 제한을 받게 되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큰 불편을 겪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때요? 네, 무엇보다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게 기준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인 계정이지만 자녀의 사진을 주로 올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 오해를 받고 지금 비활성화 조치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칭도 아니고 내 계정인데도 이게 하루아침에 영구 비활성화되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반응이고요. 또 인스타그램도 이번 현상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설명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의 오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또 부모님들도 당분간은 이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아무리 예쁘고 사랑스럽고 자랑을 하고 싶더라도 좀 계정에 업로드하는 걸 살짝 자제하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되고 있는데 10대의 경우 SNS 계정을 만들 때부터 제한을 받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작년 9월부터 도입된 정책인데요. 미국과 캐나다, 호주, 영국 이렇게 4개국에서 10대 계정 정책이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이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비공개 계정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팔로우하거나 혹은 이미 연결된 사람한테서만 개인 메시지 DM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관계가 아닌 사람이나 모르는 낯선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받을 수 없게 조치가 취해졌고요. 또 민감한 콘텐츠의 차단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폭력적이거나 성적인 콘텐츠, 또 자살이나 자해 이런 내용들이 담긴 콘텐츠는 10대 계정의 피드에 노출되지 않게 이렇게 바뀌었고요. 또 인스타그램에 60분 이상 접속하면은 알림이 뜨고 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수면 모드가 자동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알림이 오지 않고 자동으로 나 자고 있다 이렇게 답장을 보내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허락이 있는 경우에만 이런 설정을 끌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이거나 다른 기기를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해결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약간 그거의 영향이 이번에 계정 삭제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어요. 20대 계정 정책은 내년 1월부터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모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해외에서는 아예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금지하자는 법까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호주 얘기인데요.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청소년의 SNS 이용을 아예 전면 금지하자. 이런 법안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7일에 호주의 총리인 앤서니 앨버니지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과도한 SNS 사용 때문에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면서 법안을 발의하겠다 예고를 했고요. 호주에 있는 8개의 주 정부도 모두 만장일치로 지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 법안이 이번 달 안에 제출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1, 2주 내에는 제출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 법이 만약에 시행되게 되면 보호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SNS 계정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청소년이 SNS를 사용하다가 공개가 되면 알려지게 되면 책임이 보호자가 아니라 SNS 기업이 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부는 이 기업들이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호주가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내놓은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있습니다. 지난 4월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 시드니의 한 교회에서 16세 소년이 주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왜 그런 일을 했나 알고 보니까 극단주의 단체에 소속이 돼 있었는데 이 단체가 SNS를 통해서 청소년들을 모집하고 세력을 불려왔다라는 게 알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SNS가 청소년의 폭력, 혐오 사건의 원인으로 지적이 되면서 네.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 호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모두 겪고 있는 공통의 고민이잖아요.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은 어때요? 네, 맞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역시나 비슷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경우는 15세 미만 청소년들이 부모 동의 없이는 SNS 이용을 못하도록 법안이 되어 있고 작년 6월에 벌써 이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들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까지 벌금을 물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엄청난 규모고요. 네. 또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최근에 온라인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을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런 청원이 올라왔는데 굉장히 화제가 됐고 특히나 이탈리아 각계의 저명 인사들이 이 청원에 동의하고 공유를 하면서 좀 의견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내용을 좀 보자면 14세 미만은 휴대전화 보유 자체를 금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네. 포함되어 있고요. 또 16세 미만의 SNS 계정 개설을 차단하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미국의 경우에는 사용 제한까지는 아니지만 SNS가 청소년의 건강에 유해하다라는 안내를 SNS에 부착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42개 주 법무장관들이 지난 9월에 이 경고문 부착 의무화를 담은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서한을 의회에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또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하루 동안 청소년의 이용 제한 시간을 두는 일별 이용 한도 이런 게 포함이 된 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14세 이상부터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입법 논의가 불거진 거는 이 청소년 SNS 중독 문제가 가장 크게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라는 게 나왔어요. 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니아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휴대폰에 사람들이 의존하고 있냐, 중독되어 있냐 이런 걸 조사한 자료입니다. 여기를 보면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좀 스마트폰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다. 위험군에 속해 있는 상황이라고 조사가 네. 됐고요. 특히나 숏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심각했습니다. 숏폼 시청을 내가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끊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한 사람이 전체 23%였는데 청소년의 경우는 37%였어요. 그러니까 더 높았다라는 거죠. 사실 휴대폰이라는 게 늘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부모라고 하더라도 24시간 조절을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콘텐츠에 노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중독처럼 매달려 있는 거를 좀 제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국내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SNS 중독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청소년이 SNS를 사용하다 보면 봐서는 안 되는 콘텐츠에 노출이 되기도 하고 또 민감한 상황들을 부딪히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꼭 뭐 SNS 중독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올해 정말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거 바로 딥페이크 네. 성범죄입니다. 경찰청 자료를 좀 봤는데 작년에 검거된 허위 영상물 피의자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12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91명이 10대였대요. 그러니까 75.8%가 청소년들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청소년들이 자기가 하는 게 범죄라는 걸 알면서도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피의자 대부분은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딥페이크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텔레그램과 같은 곳에서 딥페이크를 만들어서 올리거나 친구를 초대하거나 이러면 사이버머니를 지급하는 방식들로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치 게임을 하는 문화처럼 이거를 좀 조장하는 게 SNS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오픈 채팅 같은 것을 통한 성폭력 피해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계정을 대상으로 오픈 채팅으로 유인해서 성범죄를 저지른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사진이 담긴 사진을 보낸다거나 스토킹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도 이 청소년의 SNS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만 있으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집에만 있어도 온라인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문제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SNS 사용 제한 조치 같은 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죠. 맞습니다. 작년에 실은 틱톡이 좀 비슷한 조치를 한 적이 있었어요. 18세 미만 청소년이 60분 이상 서비스를 사용하면 알림이 뜨게 이렇게 경고 문구를 표출하는 정책을 했는데 근데 이게 비밀번호만 다시 입력하면 또 이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유명무실한 대책이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비슷한 사례로 우리나라도 예전에 게임 셧다운제라고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게 뭐냐면 청소년 온라인 게임 중독이 문제다라고 해가지고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든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청소년이 부모 명의의 계정으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VPN이라고 해서 가상사설망으로 접속한 지역을 속이는 거예요. 네. 우회 접속을 함으로써 규제를 회피하는 이런 사례들이 계속 이제 나오게 됐거든요. 거기에다가 청소년의 자유권을 침해한다. 뭐 이런 지적까지 나오면서 결국 2022년 1월에 도입 10년 만에 이게 폐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SNS 이용에 따라서 불법 행위가 발생을 할 때에는 당연히 이제 제재를 가하고 그에 따른 처벌이 있어야 하기는 하지만 네. 또 SNS를 이용해서 정보를 얻는다거나 좋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긍정적인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장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아예 이 SNS 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게 과연 맞는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왈가왈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기술적인 대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회하는 방안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성장 단계에서부터 부모와 규칙을 정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 얼만큼 이용하자라는 걸 습관을 들이는 거죠. 결국은 AI 리터러시 교육의 일종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AI를 어떻게 하면 올바로 사용할 수 있고 또 디지털을 얼마나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윤리적인 교육이 굉장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이든 결과적으로 실효성을 보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IT 연구소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아람 책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